야생동물 이그조틱 애니멀 일곱째 주 토끼에 대한 강의인데요. 그 제 2교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토끼의 그 소화기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소화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 그림인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네, 굉장히 복잡해요. 입에 아까 치아에 대해서는 배웠고요. 또 침샘도 하나의 소화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침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도 있고 위가 있고 위에서 십이장으로 갔다가 그 소장으로 갔다가 그 대장으로 해서 항문으로 이어지는데 토끼는 맹장이 굉장히 크다 그랬어요. 맹장이 굉장히 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더라도 굉장히 크죠. 그것도 특이하죠. 바로 이어지지 않고 옆으로 삐쭉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장에서 왼쪽 그림 보시면은 맹장 지난 그 소화물, 식이물들이 결장에서 대장 중에 하나인 결장에서 토끼똥이 만들어지는 거죠. 동글동글하게. 막. 자, 소화기 구조의 그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해하기 힘든데,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소화기를 그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그 사람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 사람은 그 어떤 동물이죠? 그 잡식동물이죠. 토끼는 초식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창자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맹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하는 거 이 그림 보고서 아실 수 있고요. 자, 소화기, 구강, 칡도, 위, 그리고 창자를 소장, 대장으로 나누는데 소장에는 십이지장, 공장, 회장이 있어요. 대장에는 맹장, 결장, 직장이 있고 직장하고 또 항문과 연결이 되지요. 자, 이 그림은 그 토끼의 소화 그 순서를 갖다가 보여주는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먼저 그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잘게 잘리고 또 갈리고 그리고 침과 섞이게 되죠. 토끼 침에는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한테는 침에 소화 효소가 없는데 전분을 소화하는 탄수화물 갖다가 포도당으로 만드는 그 프티알린 그 아밀라제가 들어있어요. 층과 섞이고요. 위에서는 산과 섞여 살균되고 효소에 의해 소화 과정이 시작돼요. 그 소화 효소죠. 그리고 소화된 영양소의 대부분은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소장에서 더 많은 소화 효소가 분비되어 음식물을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영양소로 그 잘게 분해하는 거죠. 이 과정을 소화하는데 혈관으로 흡수합니다. 소화 효소는 섬유질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결장으로 내려가죠. 소화되지 않은 섬유질은 그대로 결장으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결장으로 내려온 많은 양의 비소화 섬유질은 변으로 자연적으로 배설되고요. 한편 맹장에서 발효된 섬유소는 보점액으로 감싸져서 그게 바로 맹장변이죠. 배설되었다가 다시 토끼가 아침에 똥꼬에다가 입을 대고서 이 맹장면을 받아 먹어요. 그래서 다시 소화해서 영양소가 흡수되는 거죠. 자, 맹장에서는 세균에 의해 섬유소가 발효되어 소화될 수 있는 성분으로 변환된대요. 자, 이런 사이클을 도는 거죠. 그 정상변이 있고 맹장변이 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토끼의 침샘은 개와 마찬가지로 4개의 침샘이 있어요.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협골선. 그런데 이 침샘에서는 침을 분비하죠. 그 침에는 뮤신과 프티알림이 함유되어 있는데 프티알림이라는 게 개한테는 없어요. 그 개에서는 그 뮤신만 분비하는데 프티알린은 아밀라제라고도 불리우는데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변환시키는 소화 효소예요. 그리고 침은 음식을 촉촉하게 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죠. 자, 음식물은 구강을 지나서 식도를 타고
위로 들어가는데요. 식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도는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로무늬근으로 되어 있어요. 토끼의 식도는 그 신경이 절단돼도 위축되지 않는데요. 그럼 이에 반해서 사람의 식도는 3분의 2 정도는 가로무늬근이고 나머지는 횡문근이라 그래요. 그 식도에는 점액선이 없어요. 뭐 어떤 액체들이 분비되는 그런 게 없고요. 그 식도와 위가 만나는 부위를 분문이라 그러는데 그 분문의 관략근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토끼의 그 분문 관략근 그걸 기억해 두십시오. 식도를 지난 음식물은 위로 들어가는데요. 위는 그 소화기의 약 15% 정도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벽이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J 모양으로 생겼어요. J자 모양으로 생겼고, 그 토끼 위는 항상 차 있어요. 그 never empty, 비어 있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루에 30회 정도 먹는데요. 그걸 한 번에 그 4에서 6분 정도 그 한 번 먹는 시간이 그 정도 되는데 조금씩 자주 먹는 거죠. 30회. 우리 하루 3번 먹는 것도 조금 부담되는데 토끼는 30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어 있을 데가 없죠. 자, 우리 맹장면도 먹고 음식물도 먹고 뭐 그렇게 되고요. 그 음식물이 소화기를 전체 다 입에서부터 탐과인 지나가는 시간이 한 20시간 되는데 위에서는 3시간 내지 6시간 머문다 그래요. 토끼의 위입니다. 토끼의 위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도와 연결되는 분문, 그리고 그 위의 몸체인 기저부, 그 12장하고 연결되는 유문이 있습니다. 근데 분문과 유문에는 그 근육층이, 그 분문에는 그 근육층 중에서 관략근이 발달되어 있고, 유문에는 그 굉장히 그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갖고, 그 토하거나 그 위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3, 4시간 된다 그랬죠? 그 토하기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은 위가 확장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헤어볼이라든지 가스 아니면은 음, 그 유문부가 눌려가지고 그 헤파토메가리 그 간이 비대함으로써 컴프레션 돼가지고 그 위확장이 되는 가트릭 디스인펙션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기저부에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폐하가 1에서 2 정도는 산이 분비되고요. 음, 펩시노젠하고 펩신 그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죠. 소화 효소죠. 이런 것들이 분해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산도 위의 산도는 5에서 6.5 산성이죠. 그리고 그 태어난 지 3주 정도까지는 밀크 오일에 의해서 산도가 유지된다. 치프셀이 아니고요. 밀크 오일은 뭐 이런 그 지방산인데 어, 그 4 내지 6주 정도 되면은 치즈처럼 변한대요. 밀크 오일이. 자, 토끼 먹는 것 그 두 가지 아시죠? 그냥 음식물하고 그리고 맹장면. 그러다 보니까 위에 좀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맹장면이 가득 차 있어요. 한쪽에는 또 기저부의 한쪽에는 소화할 음식물들이 또 들어 있고요.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 분해되고요. 소화효소죠. 그 산성에 의해서 그 세균들이 다 죽어요. 그 음식물에 묻어 들어온 그, 그 세균들이 이 위에 위산으로 인해서 다 죽어요. 그리고선 12장으로 넘어가죠. 소장입니다. 소장 뭐로 구성됐다 그랬죠? 12지장, 공장, 회장. 이 세 가지가 그 소장인데 작은 창자다 이러는데 소장은 소화관의 약 12%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요. 첫 번째 12지장입니다. 12지장에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담즙,
간에서 쓸개즙이라 그러죠.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 즙을 담낭에다 놓다 보니까 그 담낭액, 담즙액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담즙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에 으로 들어와요. 또 마찬가지로 소화기계의 한 장기인 췌장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 소화액 분비하죠. 트립신이라든지 아밀라제, 리파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췌장에서 분비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판크레아틱 주스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담즙관보다는 한 35에서 40cm 뒤에 십이장에 으로 구멍을 내고선 분비되죠. 그 십이장이 다른 동물보다 하여튼 굉장히 길어요. 소장도 굉장히 다른 동물보다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보다는 굉장히 길다 하고, 이런 담즙액이나 판크레아틱 주스, 췌장액은 위산을 갖다 중화시키는 완충작용을 하죠. 소장 중에 하나인 공장은 소장 중에서 제일 길이가 길다 그래요. 십장도 길었었는데 공장도 굉장히 길어서 일직선이 아니라 꼬불꼬불하고요. 공장에서 하는 일은 주로 영양소를 흡수하는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이라든지 지방이 분해된 지방산,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공장에서. 소장의 마지막이자 대장하고 연결되는 회장입니다. 회장 특징은 회장하고 맹장, 결장이 만나는 부위에 원소낭이라는 걸 만들어요. 원소낭, 사클로스 로턴더스가 원이란 뜻이고요. 사클로스가 주머니 뭐 이런 뜻인데요. 토끼에서 유일한 그런 해부학적 구조라래요. 그리고 회장의 원이단, 회장의 맨 끝에 부분, 그리고 회장하고 맹장하고 결장, 결합 부위겠죠. 두꺼운 벽으로 된 둥근 모양이라 그래요. 근데 이 원소낭을 갖다가 맹장편두라고 부르는데, 회장 얘기하면서 맹장편두라 그래요. 시칼 톤실, 근데 편두에서 하는 일이 뭐죠? 림파구 만들고, 마크로파지, 대식구를 갖다가 만드는 조직이기 때문에 맹장 편도, 편도 기능을 한다 해서 맹장 편두라 그래요. 그래서 회장에서 알아둘 게 회맹결장구의 원소낭을 만드는 동물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토끼입니다. 소장의 기능은 소화와 흡수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면은 포도당이 되죠. 탄수화물을 당으로 소화시키고 그걸 다시 또 흡수하고요. 음식물 중에 단백질, 한 90% 이상 소장에서 흡수하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또 맹장변에도 있죠. 맹장변에 비타민, 단백질과 지방산을 갖다가 흡수한다랍니다. 그 다음에 모틸린이라는 게 분비되는데요. 모틸린이라는 것은 장운동 촉진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모틸린 분비를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장운동 촉진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다 보니까 장운동이 멈추겠죠. 그래서 토끼한테는 탄수화물이 주로인 빵 같은 것을 먹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틸린은 지방에 의해서 분비가 더 촉진이 된다 그래요. 회장과 연결되는 대장의 첫 부분 맹장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장에서 맹장으로 연결되고 바로 결장으로 이어지는데요. 맹장은
그 일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격가지 같이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맹장은 그 주요 세 부분은 나눠져 있는데요. 맹장, 팽대부, 그리고 암필라 콜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몸체, 코퍼스 세시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충수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그 맹장염 앓게 되는데 정확한 말로는 맹장 충수 돌기염이라 그러죠. 그 사람한테도 이 충수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거의 태화된 그런 장기인데 반해서 토끼의 맹장의 충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맹장 끝에 있고요. 굉장히 끝이 막혀 있고 두터운 벽으로 되어 있으면서 한 5인치 그러니까 한 13cm 정도 되는 그런 길이를 갖고 있는데 토끼 맹장 충수에는 림파틱 티슈가 많아서 면역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 맹장 특징 중에 하나가 오전에는 수소이온 농도, 즉 pH가 알칼리인데 반해서 그 오후에는 그 산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그 맹장에서 하는 역할인 발효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장인 맹장은 그 위보다 10배 정도로 굉장히 큰 소화기관이죠. 장 내용물 중에 40%가 맹장에 머물러 있어요. 그 맹장벽은 매우 얇고요. 어, 맹장벽에서는 중탄산염을 분비해서 그 중화작용을 하죠. 그 맹장에 살고 있는 주세균은 박테리오이데스 종이라는데요. 이 박테리오데스 외에 약간의 클로스트리디움 이콜라이 대장균이죠. 이스트 실리에이티드 프로토조아가 살고 있답니다. 맹장에서 주로 하는 일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발효입니다. 맹장은 결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결장은 좀 길어요. 가늘고 길어요. 그래서 한 1m에서 1.4m 정도로 길고요. 그리고 그 결장은 그 세큘레이션, 그러니까 손항 형성하고 밴드로 돼 있어요. 그리고 횡으로는 손항 형성하고요. 종으로 이제 밴드가 돼 있는데 결장을 갖다가 그 상행결장, 수평결장, 하행결장으로 나누기도 해요. 이렇게 돌아가는 그 위치에 따라서 상행결장은 그 굉장히 길고 콜리드 돼 있다. 코일처럼 꼬불꼬불하다는 거고요. 그 세 개의 테니데 밴드를 형성하는 그런 테니데가 있고 길게 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근육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횡으로는 그 손항 형성하는 그 세큘레이션 아니면 하우스트라라고 부르는데 하우스트라 종으로 종운동하고 그 하우스트라에 의해서 이런 그 구조 때문에 토끼똥 동글동글하게 연결되는데요. 그 또 그 보통은 그 장운동들이 입에서부터 항문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꿈틀 운동, 즉 연동 운동이라 하는데 이 토끼의 결장은 역 운동도 해요. 그래서 그 음식물 중에서 그 식이물들 갖다 역으로 맹장으로 다시 밀어넣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수평혈장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짧고요. 하행혈장은 좀 길어요. 그리고 하우스트라 그 소낭 형성하는 그 하우스트라가 있어요. 결장의 종으로 있는데 결장 동그란 데에 테니아라는 게 세 군데 있어요. 그래 그 종으로 근육층이 있고요. 하우스트라 그 짤룩짤룩한 그런 걸 갖다 얘기하고요. 그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결장이 굉장히 1m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긴데 그 펀서스 콜리라는 것도 또 있어요. 좀 다음번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죠.
토끼 결장 중에 퍼서스 콜리라는 게 있는데요. 어디냐면은 수평 결장하고 하향 결장 사이에 좀 방추형으로 두터워진 부분이 있어요. 토끼목에 있는 동물들의 아주 좀 특이한 적인데요. 길이는 한 5에서 8cm 정도고요. 그리고 약간 두터워요. 그리고 이 방추결장이 하는 게 밑으로 음식물들이 식이물들이 결장으로 해서 항문으로 갈 건지 다시 맹장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 교통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자, 토끼똥이 음식물이 음식 소화되는 식이물들이 이 부위를 지나가면서 그 윗부분에서도 약간 하우스트라이에서 동글동글했었지만은 이 부분을 방추결장을 지나면서 더 동글동글해지고 있네요. 토끼 맹장도 굉장히 특이한 구조인데 결장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다른 초식특물의 특징이죠. 음, 결장의 근수축에 의해서 섬유질과 식이물들이 섬유질과 비섬유질로 분리가 된대요. 그리고 섬유질은 대변으로 배출되고요. 운동을 통해서 액체와 소화물의 일부, 즉, 비섬유질이죠. 발효되게끔 맹장으로 운동을 통해서 맹장으로 보내지게 되죠. 이러한 분리되고 다시 역으로 맹장으로 보내는 그런 운동은 신경이나 호르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데요. 이러한 장운동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시코트로피, 맹장변 먹기 뭐 이런 것들이 맹장변 만들기 뭐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는 그게 결장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가블렛셀이라는 게 있어갖고 점액을 분비해요. 그래고 변이 항문을 통해서 잘 배설되게 하는 점액을 되게끔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섬유소에는 소화되는 섬유소도 있고 소화되지 않는 섬유소도 있는데 결장과 맹장의 기능에 의해서 소화되지 않는 섬유소는 결장에서 바로 그냥 변으로 내보내고 또 소화될 수 있는 그런 섬유소들은 다시 운동을 통해서 맹장으로 보내고 맹장에서 하는 일 뭐라 그랬죠? 발효죠. 발효해서 섬유소에 있는 그, 섬유소를 발효해서 영양분을 갖다가 다시 맹장변으로 만들어서 배설함으로써 이 맹장변을 토끼가 다시 먹게 되면은 소장에서 그 영양소가 다시 흡수된다는 것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토끼의 간은 네 개의 엽으로 가지죠. 뭐 그런 엽으로 로비라 그러는데 로브로 연결되어 있는데 좌우 뭐 카우드레이트, 코아드레이트 이렇게 네 개 엽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의 기능은 굉장히 많아요. 뭐 해독작용도 하고 합성도 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간에서 또 부속 소화기관으로서 담낭이 갈브라더가 있는데요. 담낭에서는 그 토끼에서는 빌리베르딘이라는 것 갖다 분비해요. 새나 파충류처럼 빌리베르딘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대사되면서 생긴 물질인데 그, 어떤 토끼는 다른 동물은 빌리루빈으로 배출되는데 간에서 해독해가지고 파괴된 것을 토끼는 빌리베르딘으로 분비한다. 그리고 하루에 250ml 정도의
그 담즙을 갖다가 분비하게 되는데 그 개보다는 7배 많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음, 그 밑에 보신 것처럼 그 빌리베르딘의 30% 정도만 빌리루빈으로 그 전환이 되는데 빌리루빈 하는 일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황단을 일으키는 물질이죠. 그리고 담낭 결석 일으키고요. 변색깔 그를 누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하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토끼를 비롯한 초식동물 다 마찬가지예요. 초식동물의 그 담낭은 담즙을 농축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지금 보시면은 토끼의 간이에요. 그리고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게 토끼의 담낭입니다. 토끼의 복부 구성입니다. 소화기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죠. 그 갈비뼈 사이에 양쪽 갈비뼈 사이가 만나는 부위가 흉골이고 흉골 밑에 그 검상돌기 자이포이드 카틸리지 뭐 얘기하는데요. 그 밑으로 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마크 위 있고 위에서 그 십이장이 그 내려가죠. 그 다음에 대망막에서 그레이토멘텀이 있고요. 콜론 결장이 있고 제일 큰 부분 차지하는 거 뭐죠? 그 시컴 있죠. 그리고 소장들이 있고 그맨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디센딩 콜론 하행 결장이 있고요. 소화기 끝나는 데예요. 그 다음에 자궁이 있고 유터러스 자궁 있는 거 봐서 암놈을 갖다가 그 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광이 있네요. 그 복부 구조를 갖다 왼쪽 오른쪽 그 측면에서 본 그림이에요. 자 보시면은 수장 그 초식동물이다 보니까 창자가 굉장히 길다 얘기했었는데 그 맞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누런색, 음, 맹장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지요. 그리고 콜론, 결장도 대부분의 부위를 복강 내의 소화기 장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지난 시간은 그 치아에 대해서, 토끼 치아에 대해서 그 특이한 점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초식동물인데, 풀만 먹어도 우리가 그 단백질 갖다 섭취할 수 있는 게 그 맹장에서 결장의 도움을 받아서 맹장에서 그 소들이 발효에 의해서 소화가 된다 하는 점이고요. 이것들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계속 자라나는 치아 하는 게, 와, 맹장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실험동물로서 주로 쓰이고 반려동물로 길러지기도 하지만은 실험동물로도 그 많이 그 활용되는 설치류 그, 그 마우스, 햄스터, 뭐 기니피그하고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끼를 기준으로 치아와 소화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토끼의 소화기 질병입니다. 그 초식동물 특히 그 토끼 포함한 설치류도 같은 질병 앓고 있는데요. 구강이 계속 그 구강 질환은 그 치아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부정기압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그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죠. 위의 이상 그 분문과 유문의 그 관략근 근육이 굉장히 두텁다 보니까 음, 토하지 못한다. 그래서 헤어볼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펀더스 같은 경우는 폐하가 2 정도 되는데 궤양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략근하고 근육이 강력하다 보니까
안에 공기가 차는 그런 블로트, 고장증이라 그러죠.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고요. 장애 이상 두 가지인데요. 어, 그 위가 팽창하는 고장증, 그리고 장운동이 정체되는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상 총 파괴된다든지 점액성 장염, 세균성 장염, 하여튼 기타 바이러스성 장염, 희소성 장염, 맹장 매복, 그러니까 맹장 위정체처럼 그 맹장병이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안에 차는 거죠. 그 이물 해서 장폐색되는 그런 그 질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간의 이상 같은 경우에는 토끼 콕시둠이라는 그 기생충인데 이런 거 많이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피도시스 그 간질증 지방 지질증 그러는데요. 그 토끼가 어떤 밥을 안 먹고 그러면은 지질증 리피도시스 간 리피도시스 되고 시스 되고 간 지질증이 되고 그러면 급사하게 되죠. 그리고 종양 발생하고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 소화기 질환 그 말씀드렸고요. 그 이 원인들 그 살펴보게 되면은 그 전신성 질병에 의해서도 되는 것도 있고 또 국소적인 감염도 있고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은 부적절한 먹이 아까 계속 말씀 강조드리죠. 그 섬유소가 많아야 된다. 80% 이상이 건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환경 변화라든지 동료와의 이별, 주인과의 분리 등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토끼가 그래서 그 소화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브로트라든지 장정체, 뭐 설사 뭐 이런 것들 일으킬 수 있죠.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토끼 질병이나 그 기타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그 질병학 시간에 그, 그 대부분의 질병들은 그 모든 동물들이 앓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초식 동물의 그 기준으로서 오늘은 그 소화기 질환에 토끼의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끼에 대해서 6시간에 걸쳐서 알아봤는데요. 강의를 했는데요. 이 교재는 그 한성동물병원 권태호 원장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